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코호트 격리 상태인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또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천시는 23일 부천 상동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사망자 5명 중 4명은 치료 병상을 기다리던 중 숨을 거뒀고요.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해당 요양병원 관련 누적 사망자는 모두 22명인데요. 22명 중에 20명이 치료 병상을 기다리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이제 전담 병상이 없고 경기도의 다른 병상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병상이 부족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부천 요양병원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인천에서도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구 식품가공업소와 연수구 미화용역업체 등 집단 감염에 따른 이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3일에는 부평구의 한 보험회사가 집단 감염으로 이제 특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3일까지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도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18일에 기침 등 증상이 보여서 자가격리 상태로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이에 해당 공무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25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 23일 현재까지 119명은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6명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하루빨리 진정세로 접어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 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 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냥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기관, 비위 등을 이유로 일부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부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현재 부천이 운영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부천시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자해서 만든 시 산하기관이고 토지, 건물, 자료도 전부 부천시 소유고요. 실제 진흥원 운영도 시 예산을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책 사업을 진흥원에서 좀 수행하고 있긴 한데요. 지난 25년 동안 부천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해왔던 기관이고요. 앞으로 부천시가 설계하고 있는 그런 실감형 콘텐츠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결합해서 또 우리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더불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이 가는 과정에서 진흥원도 위상이 커져야 되고 또 역할도 커져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느닷없이 국가기관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권은 방만 경영과 비위 등을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기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째로는 부천시 또 진흥원 그리고 만화계 등과도 전혀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목적의 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설정했다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그다음에 일부 진흥원의 운영이 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지금 정상화돼 가고 있고요. 앞으로 위상과 역할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목적을 설정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김만수 시장 시절에는 이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가 상당 부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지금과 그때 부천시의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의 기조가 변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 지금과 같은 이제 체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부천시와 그 진흥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을 부천시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 업무가 일부 그 중복 콘텐츠 진흥원과 중복되거나 뭐 이원화돼 있는 부분을 좀 통합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지원을 좀 확대하라 뭐 이런 쪽에 그때는 중점이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좀 일부 그 사이에 또 뭐 시대 환경 변화가 좀 있었고요.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 산업이 부천에서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진흥원이 부천시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부천시의 그런 콘텐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상 변화도 좀 있었다고 보이고, 시대 환경도 좀 변했다고, 그때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운영 등의 방식이 일부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부천시에서는 지금 건축 중인 그 웹툰 융합센터 운영이나 앞으로 그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구축되게 될 그런 그 실감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 우리 진흥원이 함께하고, 앞으로 그런 산업과 진흥원도 성장하고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아마 역할이 좀 지금보다는 좀 커질 것 같고요. 만화뿐만 아니라 만화 연계되는 그런 실감형 콘텐츠,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애니메이션 또 다른 콘텐츠 산업도 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그 진흥원이 좀 더 지금보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역할도 커지고 이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양구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장, 수영장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계양구 규련동에 위치한 두리 생태공원. 공원 안 2만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장이 들어섰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계양구에 야구장이 생긴 건 이번 계양 야구장이 처음입니다. 계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야구 동호회만 48팀, 구민 1,500여 명이 야구를 즐기고 있지만 지역 내 야구장이 없다 보니 그동안은 야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계양 야구장 조성 소식에 지역 야구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창단 이제 4년 차인데 짧은 기간 안에 지역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 내년부터 정식 야구장이 생겨서 그쪽에서 훈련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양구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야구장 한 곳과 실내체육관이 추가로 조성되고, 오는 2022년에는 구가 운영하는 수영장도 문을 엽니다. 특히 방축동에는 내년 말까지 인천시 최초의 유소년 축구 전용 구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시설 확충을 통해 앞으로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 이제 구민분들도 생활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에 수명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는 온라인으로 시민청원을 받아 공감수 3,000회가 넘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9일 게시된 계양산 개농장 관련 시민청원이 23일 기준 공감수 3,000회를 넘어 인천시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192마리를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이 사육시설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시설 또는 사설보호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